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이 4단계를 충실히 수행하셔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시험이든 시험 합격에 꼭 필요한 4단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4단계 공부법은 제가 2008년도 이제 게이오 로스쿨이랑 도쿄대학교 로스쿨을 합격할 때부터 2015년도 한국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제가 언제나 쭉 해왔던 공부법이고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이런 국가고시뿐만 아니라 수능이든 어떤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합격하시려면 이 단계를 충실히 밟아야 되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어떤 건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어떤 건지 제가 예전에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 인풋, 그 다음 아웃풋, 프랙티스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실 때까지 이 4단계를 충실히 이행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실 때까지 일단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내가 합격할 때까지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요. 인풋에 맞춰서 지식을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풋 내가 익힌 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거를 정립해보고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시험 당일날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서 합격을 한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플랜 계획 작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시험이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정 날짜에 맞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 거의 여러분 1년 이상 공부를 하실 텐데 그 1년이라는 장기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볼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내가 합격할 때까지 이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 이만큼의 책을 봐야겠다라는 걸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해 놓냐? 내가 보려는 그 시험의 합격 수기를 보셔야 돼요. 합격 수기를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보세요. 5개에서 10개 정도를 보시고 공통 분모를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각각 공부했던 방식은 저마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에게 안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에서 10개 사이를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보여옵니다. 공통 분모들이 쫙 보여요. 신기하게도. 그럼 그것들을 뽑아서 이런 책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합격 수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책을 보면 되겠고 강의는 이런 걸 들으면 되겠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서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양을 우선 설정을 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부터 1년 뒤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1년 뒤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끝내놓아야 할지 목표치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1년에 내가 이걸 다 끝내겠다 라고 목표치를 잡았잖아요. 그럼 이걸 1년에 끝낼 수 있게 반년에 이만큼 끝나 있어야 한다는 계획이 잡혀야 하고요. 그럼 또 반년에 내가 요만큼을 끝내야 되죠. 그럼 또 3개월 만에 요만큼 끝나야 한다라는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잡히셔야 됩니다. 1년, 반년, 3개월, 그리고 한 달. 이 3개월 계획을 달성을 하려면 내가 이 한 달 동안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점점점 분할해서 나가시면 돼요. 이때는 뭐 상세하게 반년 뒤 11일에 그러니까 뭐 한 8월 11일쯤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이런 걸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반년 뒤에 이만큼이 끝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치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3개월도 마찬가지로 목표치만 잡아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요만큼을 끝내 놓겠다는 목표치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장기 계획이고요. 이런 장기 계획들이 수립이 되었다면 단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제 이 한 달 안에 내가 이 한 달치의 목표를 어떻게 끝낼지라는 단기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한 달에 끝낼 거를 똑같이 나누시면 돼요. 이 한 달의 목표치를 끝내기 위해서는 2주간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럼 2주간 이걸 끝내려면 1주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이 1주의 목표를 끝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데이 플랜까지 나와 주셔야 합니다. 장기 계획을 통해서 단기 계획까지 세우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1년 뒤 내가 이만큼을 공부하려면 내가 오늘 하루 이 하루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목표치가 나와야 돼요. 데이 플랜까지 만드셔야 됩니다. 데이 플랜이 나와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에 나태해지지 않고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플랜이 되겠고요. 참고로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우리가 세운 계획을 다 못 지킨다. 요거 하나는 유의해 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 인풋이죠.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지 뭐 문제를 풀어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복습할 수 있도록 어디가 중요 부분인지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하시면서 체크를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체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셔서 일단 인풋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한 50% 정도를 목표로 잡으세요. 내가 100% 인풋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50% 정도 내 머릿속에 넣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인풋 과정을 하실 때 제가 예전에 가볍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때는 기출 문제를 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 해당 파트의 기출 문제 요거를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얼마큼 복습을 해야 될지 감이 잡혀요. 여러분 이미 한번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진 않아도 요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봤는데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내가 어느 정도 얼마큼 더 복습을 하겠다는 감을 잡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식을 머리에 넣었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아웃풋 과정인데요. 아웃풋 과정인데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직접 꺼내봐서 써보지 않으면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책이 공부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구장창 책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봐 주셔야 되고, 이 아웃풋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머릿속에 정확한 지식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지, 시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아는 작업을 이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을 문제를 풀 수 있게 조립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익히셨죠? 레시피를 익히셨다면 직접 요리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배웠던 지식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난 이 지식을 익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 과정은 제가 따로 나눠는 놨지만 이거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인풋을 다 하고 아웃풋을 하겠다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 정도만 인풋을 하시고 머릿속에 반 정도만 들어있으면 돼요. 그 다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거를 강화시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완벽해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얘를 더 공고히 다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한 70%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꾸준히 복습을 해 주시면서 실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웃풋 과정도 내가 이걸 정답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는 과정이었을 뿐이지 시간을 딱 재고 요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모의고사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시간 내에 내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다 문제를 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실수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빨리 풀기 위한 노력들도 하셔야 돼요. 2차 시험 같은 경우 답안지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 내가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연습, 분량, 형식, 배점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4단계 공부법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까지 이 4단계를 거치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세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앞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차차 제가 올릴 예정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 4가지 과정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내가 지금 계획 없이 공부하고 있진 않은지, 그냥 무작정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나는 지금 지식은 머리에 넣지 않고 문제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로 나는 책만 읽고 있고 문제를 풀고 있진 않은지, 이걸 다 했지만 나는 실전 연습을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공부 과정에서 지금 뭐가 빠져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법을 들었을 때 요거 4단계 과정에 맞춰서 한번 보세요. 이 공부법은 어디서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하시면 공부법의 위치를 잡는 것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공부, 4단계 공부법도 결국은 이 공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공부에 해당하지 않고 행동,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위치를 잡으실 땐 요거까지 보시고요. 정확한 공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제가 사법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요 과정이 엄청나게 누락이 돼 있어서 제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연습을 안 해가지고
제가 떨어졌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